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첩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70회 여행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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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놀랍게도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벌써요? 네, 저희는 비록 2022년에 녹음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 될 때는 새해가 밝은 뒤이기 때문에 와. 간단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얘기해 볼까나.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작년 한 해 본인의 한 해를 한번 총평해 봅시다. 뜬들인 거 지금 굉장히 괜찮은 질문이에요. 먼저 하시죠. 저요? 네. 형편 없었다. 왜요? 한 해가 계획한 걸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그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연초에 네.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기획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내가 뭘 계획했지 까먹었을 정도로 네. 형편없는 한 해를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뭐야? 별거 없네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반성의 의미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연말이 아니었나. 네.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희 방송도 갈 길이 멉니다. 제 얘기기도 하지만 네.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시지요, 순트님. 저는 본인의 한 해를. 저는 작년에 작년 시작할 때 올해는 약간 결실의 해로 삼겠다라고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네, 근데 작년에 상반기에는 정말 좋은 결실들을 많이 이뤘고 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너무 힘을 준 탓인지 약간 좀 소진되어서 완급 네. 조절을 실패하셨군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널브러져 있었던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음. 여태까지 채워왔던 것들을 약간 좀 내려놓고 좀 뻗어 지내는 그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올해에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뭡니까? 실체는 없지만 그 막연하게 다 있잖아요. 내가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 그러니까 내 기준이죠. 예전보다 나은 사람? 그쵸. 예전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내 기준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전에 중요한 말을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 네. 못했군요. 네. 그러면 두 분은 순트님은 좋은 사람이 되겠답니다. 네. 저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해였어요. 그래서 음. 그만큼 이룬 것도 생각보다 많은 해였던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너무 소진돼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의욕을 다 상실해버린 상태라 2023년은 조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좀 쉬고 다 싶어요. 소진된 네. 상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게 뭔가 다 일이랑 취미랑 음. 기타 등등을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깨달아서 맞아요. 네. 내년에는 그냥 다 때려치고 오토바이만 타고 싶습니다. 오토바이만? 네. 녹음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요. 오토바이 타고. 다른 건 다 때려치시는 건 저희와 상관은 없지만 녹음은 꼬박꼬박 나오셔야 된다. 그렇게 사시고. 네, 유생님도. 네, 저는 2022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인 일들도 집안 일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네. 회사일도 바쁘고 해서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네. 좀 2022년에 한 해 동안 좀 힘든 일들이 좀 많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눈 떠보니까 12월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내 의지로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근데 그런 큰 굵직굵직한 일들이 좀 다 지나가서 저는 완전 그 MBTI P 성향인데 네. 제가 참 놀랍게도 다이어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리 안 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 일정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음.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네. 어. 다이어리라기보다는 좀 스케줄러 같은 네. 걸 쓰고 있어서 2023년에는 좀 정리되는 한 해를 살겠다라는 그런 음.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이 얘기할 때 네. 무계획으로 살겠다고 맞아요.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1년 만에 사람이 바뀌었네. 완전 무계획을 달라졌네요.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어.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물론 제가 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뭐 크게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주어진 일들에 대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하나 더 합시다. 네. 올해 한 해 동안은 어떤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얘기해보고, 아, 우리 방송이? 네, 음. 방송적인 면에서 네. 얘기해보시죠. 저는 네. 저걸 먼저 하자면 네. 좀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지난 시즌에서 했던 그 리더 특집 네. 같은 시도들 약간 뭐죠? 불발의 성공 같은 느낌이지만 뭔 소리야 이게?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네, 그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네. 다양한 시도들을 올해도 한두 번 정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너무 도전이 없습니다. 네. 아니, 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장빈등 씨. 리더 특집 제가 기획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저는 자신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네. 얘기를 해주시고 네. 혹시나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네. 네. 저희 넷의 머리로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유생님 외에 네. 두 분은 저는 네. 올해 구독자 1000명 갑시다. 구독자가 늘었으면 좋겠다. 네. 아, 좋죠. 지금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독을 안 누르시고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어필해 주시죠. 저희 방송을. 뭐. 오늘 이상한 거 많이 시킬 겁니다. 뭐라고 어필해야 되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네.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아, 큰 힘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손가락 한번 이렇게 딱 터치하시면 네. 구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누르시는 김에 옆에 그 하트 표시도 있어요. 좋아요 맞아요. 표시도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고 맞습니다. 저희가 에피소드 올릴 때마다 그 에피소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클릭을 많이 해주심에 따라 그 담당한 사람의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맞아. 저희가 뭐 서로 따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몰래 스스로의 결과를 확인하는 그럼요. 패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끔 조금 위축돼 보이는 사람이 몇몇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축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잘 됐다 하면 그 다음 아. 주에 어깨가 아주 맞아요. 하늘을 치솟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어깨가 귀에 붙고 다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새 좀 잘 나왔습니다. 요새 빈동님이 어그로를 많이 끌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을 이제 밟고 이제 올라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유랑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빈둥님이 말씀해주신 거의 연장으로 네.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제 같은 걸 좀 선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는 네. 함께하는 방송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은 네. 얘기입니다.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야 그게 될 텐데 네. 네. 많으시겠죠? 그럼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뭐 큰일이 없다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처럼 매주 하나의 에피소드를 업로드하면서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길 바라야죠. 일단은 네.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저희 넷은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다짐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지금까지와 같이 2023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행편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제가 유생님이 준비해 네.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 제목은 렛츠고 폐허 탐험대라는 제목입니다. 네. 폐허요? 네, 폐허 탐험대. 새해부터 폐허를 탐험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해가 됐다고 해서 너무 들떠하지만 마시고 가라앉히는 분위기로 캄다운 하시면서 네. 네, 좀 이렇게 스스로의 성찰 또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생각 이런 것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해봤는데 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애착 공간 혹은 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찾는 공간, 이 집을 제외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나 혼자만의 공간. 네. 저는 동네를 걷습니다. 근데 동네를 걷는다는 게 안 가본 곳을 조금 많이 가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추억이 있었던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나 좀 발길이 오래 떨어진 곳들을 위주로 혼자 밤에 걷는 걸 좋아해서 네. 음악을 안 듣고 걸으면 기분이 좋아요. 오히려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무음의 상태로 걷기만 하다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안정되는 게 있어서 이것도 정말 가끔 하는 행동이지만 네. 그 조금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질 때 힘들어질 때 그렇게 좀 찾기도 하고 네. 대부분 좀 높은 곳을 찾아서 좀 아래를 내려다보려고 가는 편이에요. 저는. 저도 비슷한데 네. 집 주변을 걷는데 전 좀 다른 게 저희 집 근처에 큰 대로가 있어요. 큰 대로가 있고 쭉 뻗어 있고 이제 나무들이 쭉 줄지어서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대로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왕복해서 걸으면 한 40분 돼요. 정말 긴 대로여서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는 거기를 많이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복으로 막 걸으면서 저도 무음으로 걷기도 하고 음악이나 뭐 팟캐스트 들으면서 걷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름의 애착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전 두 가지인데 네. 좀 일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때 뭔가 하나에 집중해야 될 때는 저는 네. 호텔에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호텔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빡 있으면서 그냥 밤새서 할 거 하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거나 두 번째로 좀 정신적으로 피폐할 때 이럴 때는 네. 잠수교 옆에 그 한강공원에 물 바로 옆에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남산 쪽 보면서 물 보고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다 실외네? 보통 집 제외하고. 집 제외라고 했으니까. 저는 근데 아. 실내로 따지면은 도서관도 그쵸. 네. 아니면 카페로 가시는 분들도 맞네요, 있으니까. 맞네요. 좀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기분이 네. 좋아지더라고. 아 진짜요?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을 비워내고 싶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뭔가 조용하고 사람이 없고 스산한 공간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리미널리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문화 인류학에서 쓰이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이 어떤 통과 의례라는 걸 거치게 되잖아요, 살면서. 네. 뭐 관혼상제라고 부르는 우리 동양 전통의 그런 통과 의례도 있고, 아니면은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 정신적으로는 청소년기라든지, 혹은 우리가 졸업을 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라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갈 때, 이런 어떤 경계에 서는 순간에서 느끼는 감정들, 네. 그런 거기서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리미널리티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전 것이 끝나고 네.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그 경계에 놓여 있는 시점, 이때가 리미널리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계인, 주변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심정들인데 네. 재밌게도 1990년대를 살았던, 그러니까 1990년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리미널리티를 크게 느낀다고 해요. 네. 왜냐면은 이 격동의 1990년대가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 침체를 동시에 겪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 경제가 성장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IMF를 통해서 경제가 하락을 했잖아요. 네. 네. 혹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권과 민주 정권의 전환을 겪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 시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90년대를 겪은 사람들이 이런 리미널리티에 되게 굉장히 민감하고 리미널리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졸업을 다 했다든지 네. 청소년기가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미널리티 성향이 남아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성향이라는 게 그 전환기에 느끼는 네. 그런 약간 공허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왠지 위화감이 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든지. 근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상태를 이제 안정적으로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편안하면은 불안한다든지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재밌게 떠오르는 밈 중에 하나가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밈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레딧이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유행했던 그런 그 이미지들인데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술적으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무너져 있는 그 공간 자체를 의미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서 다음 시기 넘어가는 그 상태에 처해 있는 공간 자체를 그냥 의미하는 건데 이게 밈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뭔가 본래라면 있어야 될 것 같고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공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뭔가 이질적인 게 들어가 있다든지 거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뭔가 스산한 감정을 풍긴다든지 네. 네. 관찰자가 느끼기에 이건 뭔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들을 사람들이 막 사진을 모아놔요. 네. 이걸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리미널이 의미하는 경계의라는 뜻의 네. 공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현실하고 조금 상상하고의 경계에 있는 것 같은 공간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놀이터가 있는데 네. 네. 아이들이 아무도 놀지 않는 밤의 놀이터. 근데 네. 거기다가 사진 찍을 때 갑자기 후레쉬를 팍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 어둠과 빛이 확 대비되는 놀이터인 거예요. 네. 뭐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미끄럼틀에서 사진 찍었는데 미끄럼틀을 사진 딱 찍으면은 그 밑쪽 아래쪽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뭐 그런 걸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호텔 로비를 사진 찍었는데 거기가 현대적으로 지어져가지고 굉장히 기하적 무늬가 이상하게 그려져 있다든지 네, 이런 공간들을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밈이 됐다고 해요. 되게 무서운 사진일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네.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네. 뭔가 무서운데 묘하게 편하다. 진짜요? 네. 뭔가 위화감이 들지만 뭔가 네. 재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이제는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폐허 있잖아요. 네. 네. 영어로 루인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 폐허들을 이런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곳의 연장선에서 찾아다니면서 네. 거기서 느껴지는 쓸쓸함과 어떤 위화감 이런 것들 느끼면서 막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예, 바로 폐허 덕후라는 분들인데 들어봤어요, 저는. 네. 아, 진짜요?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아, 특히나 뭐 여행 유튜버들 중에서는 네. 뭐 페어 같은 데 가서 남들이 안 찍은 공간에서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거를 또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바라보니까 네. 그 영화 중에 곤지암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비슷할 느낌이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 뭐 네. 인터넷에서 조금 화제가 됐던 게 그거 있어요. 시간 여행하는 남자라고 뭐 공항 같은 데나 아니면 네. 축구장 그 통로 같은 데 사람이 많을 법한데 정말 아무도 없고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을 했던 게 나는 눈을 떠보니까 시간 여행을 했고 내가 있는 공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두가 있어야 되는 공간에 그 사람이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도 없고 이 사람밖에 없는 거야. 뭐 그 유명한 뭐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도심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럼 어디를 가서 인증해봐라 뭐 이런 것도 댓글로 달으면 네. 거기 가서 또 사진을 찍었고 영상을 찍었는데 사람이 또 아무도 없고 네. 막 그런 것들도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영상을 짜깁기 위해서 한 거라고는 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런 거를 궁금해하고 환호해하는 이유도 이 리미널 스페이스와 관련된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그 콜로세움에 가게 된다면은 네. 원래 보통은 관광객들로 꽉꽉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아무도 없는 콜로세움에 나 혼자 서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묘한 쓸쓸함을 느끼면서도 그렇죠. 예. 위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거기서 전해져 오는 어떤 세월의 흔적 같은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저도 폐허에 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폐허가 된 곳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이런 주제를 가져왔고 네. 지금부터 방구석 폐허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제가 크게 3챕터 정도로 준비해 봤는데 네. 첫 번째 챕터는 폐허 탐험대를 모집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폐허 탐험대가 될 자격들 네. 몇 가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근데 오프닝 때 말했던 이상한 시도들을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페어 사람들도 모집하고 네. 어떻게 되죠? 네. 모집하기 전에 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네. 네. 어떤 폐허가 된 장소 혹은 유적지 이런 곳을 보시면서 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감흥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오싹한 느낌을 좀 자주 받아요. 어? 그런 데 가면. 네. 그러니까 오싹하다는 게 네. 무서워 이게 아니라 네. 아까 그 사람들이 즐기는 딱 그거예요. 뭔가 공허하면서도 고요하고 음. 거기 안에서 어쨌든 페어라는 게
이전의 스토리가 이 공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수산한 느낌들이 들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데를 방문하는 거를 즐겨하고 뭐 꼭 가서 보지 않더라도 사진으로 보는 것도 저도 안 그래도 이 오늘 얘기해 주실 그런 페어 사진들이랑 리미널 스페이스 관련된 게시물을 애초부터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네. 저한테는 좀 호의 영역이 더 강하지 않나. 어, 네. 원래 그렇군요. 관심이 좀 있으셨군요. 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네. 되게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아. 딱 보고 무섭다 혹은 이걸 왜 좋아하지 이런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무서운 페허는 네.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뭐 폐쇄된 병동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 예. 뭐 오래돼서 철거되기 직전에 뭐 학교라든지 네. 폐쇄 병동이라든지 그런 장소는 감흥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 가가지고 로마에서 포로 로마노라는 유적지를 간 적이 있어요. 네. 이 유적지가 어떤 유적지냐면 이제 고대 로마의 그 건물들이 이제 거의 다 붕괴가 됐고 몇 가지 특징적인 건물들과 그 장소들이 남아있는 유적지예요. 네. 그래서 신전이라든지 뭐 개선문, 길 정도만 남아있고 이렇게 아스라져가는 그런 돌 기둥들 남아있고 그 터가 남아있는 장소예요. 네. 근데 엄청나게 넓은 장소였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장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넓은 장소다 보니까 걷다가 우연히 사람이 없는 횡한 장소에 앉아가지고 그 전경을 딱 내려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되게 생각이 많아지면서 여기서 옛날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녔고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여기서 뭐 통치를 했고 이런 감정들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쉥 불고 그때 되게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네. 서 있으면서 약간 나도 그 역사 속 인물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 들면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진짜 폐교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야, 느껴져. 안 가봐서 그래. 모르겠어. 근데 그거 있잖아요.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공간에 있는 주인공이 있고 뭐 회상 장면 나오면서 막 빠르게 흘러가면서 예전 사람들 잔상에 지나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어. 명확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좀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런 맞아요. 장소에 갈 때마다. 맞아요. 저는 그 지점 때문에 싫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아예 이입이 좀 덜 되는 그런 역사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뭐 상관없는데 네. 비교적 현대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때 뭐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게 너무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소름 돋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쓸모가 다 했으면 없애버려야지 왜 이걸 남겨둔 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호는 아닙니다. 그러면 유랑님도 뭐 폐가나 폐교를 가본 적은 없었겠네요. 절대 없어요. 앞으로 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유생님 있습니까? 저도 근데 여행 가면은 그런 터 같은 걸 가는 게 되게 좋아해요. 어. 남겨져 있는 터 이런 데 가는 네. 거. 웬만하면 거기 사람들 잘 안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갔을 때도 어떤 뭐 생가, 터 이런 데 가는 거. 근데 이제 보존되지 않는 곳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는 곳 가는 거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거 가면은 뭔가 쓸쓸하면서도 거기만이 주는 정취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걸 느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가면 무섭다. 혼자 가면 좀 무서워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한 명은 있어야 돼. 한 명은 있는데 얘기를 나한테 안 걸어주고 거기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한 명 같이 가서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구경을 하고 나 혼자 그걸 느껴야 되는데 막상 그런 데 갔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뭐 폐교나 이런 데는 못 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페어 덕후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페어 탐험대가 되려면 페어 덕후의 그 자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페어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가보고 싶은 생각에 잠을 못 이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가슴까지 벌렁벌렁거려야 돼? 그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어떤 페어들을 다 성지순례하고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페어 덕후들이고요. 왜 이런 페어 덕후들이 버려진 것 혹은 폐허가 되어버린 장소 이런 곳에 끌리는지 여러분들 왜 끌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까 빈도님의 그 말과 비슷한 맥락으로
군중 속의 고독을 즐기는 그런 심보 있잖아요. 맞아. 심보. 아니, 심보. 왜냐면 진짜 혼자면 그런 거 느낄 여유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군중이 많은데 음. 또 그 반대급부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아, 제가 딱 그렇잖아요. 저 심보. 이 심보야, 이 심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군중 속에서 내가 살아갈 길은 무엇인가. 네. 이런 뭔가 버려진 장소를 보면 그 옛날의 기억들이 묻어 있는데 이런 기억들을 거슬러서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약간 이런 감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 그러니까 있네요. 예를 들면 여의도 더현대 가면은 사람 진짜 오질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가면 저는 멀미를 해요. 잘 못 있어요. 그런데 네. 네. 그래서 너무 조금 힘들고 짜증도 나고 이런데 네. 그런데 말고 정말 뭐 한적한 지역에 네. 예를 들면 저희 동네 뭐 한 백화점을 가면은 아무 사람이 아무도 없어. 특히 낮 시간에 가면 네. 종업원분들만 계시는데 저 혼자만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좋은 거. 어. 근데 만에 하나 거기에 종업원도 다 없고 나 혼자 있다? 그러면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집에 가야지. 그리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그 영화관 있잖아요. 저는 영화관에서 혼자 본 적들이 꽤 있어요. 저희 집 주변 영화관이 인기가 네. 없어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혼자 보면 끝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았는데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네. 혼자 앉아 있으면 되게 그걸 즐기게 되거든요. 다 빠져나간 그 영화관에서 앉아 있는 그 느낌. 뭔가 다 비워지고 주변이 탁 조용해졌을 때 그 적막. 그랬을 때 편안함을 느낀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감돼요. 유랑님은 잘 이해 못하시겠네요. 공감 안 되는 한 명 있습니다 여기. 저는 사실 유생님이 그 리미널 스페이스나 네. 이런 주제를 말씀해 주시기 전엔 그냥 그 페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약간 그 왜 귀신의 집 가는 그런 것처럼 약간 공포 호러 그렇죠. 매니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근데 좀, 그런 네. 심리적인 게 굉장히 좀 거시적인 거고 미시적인 거로 접근하다 보면은 방금 유랑님이 맞아요. 말씀하셨던 그럼 조금 이상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변태분들이 좀 계시죠. 어. 네.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페어 덕후력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8개의 질문을 드릴 텐데 몇 개나 해당되는지 네.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음. 1번. 나는 폐가 흉가 폐병동 등에서 담력 테스트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느낀다. 아니에요. X. X. 네, 2번입니다. 네. 지금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기찻길을 따라 걸으며 이 기찻길 위에 기차가 달렸을 때의 시절을 상상하면 짜릿할 것 같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3번입니다. 과거에 찍은 사진과 비슷한 느낌과 포즈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 대박. 4번입니다. 네. 나는 유적지나 명승지에 가서 과거 역사를 돌이키며 회한과 희열을 느끼는 편이다. 음. 5번. 희귀한 골동품이나 유물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네. 6번입니다. 나는 나의 추억 속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용담 혹은 영웅담 하나 정도는 만들고 싶다. 7번. 나는 세기말 분위기나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분위기의 어떤 소설이나 작품들을 좋아한다. 네. 마지막 8번은요. 나는 아무도 없는 조용하면서도 음침한 공간의 분위기를 즐기는 편이다. 미쳤다. 몇 개나? 저 7개인데요? 7개요? 대박. 하나 빼고 어떤데? 어떤 게 진짜요? 아니에요? 아까 그 뭐 중간에 희열 느낀다? 아, 유적지 명승지? 아니, 저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라. 아, 네네. 그 전 나머지는 5개. 다. 5개예요? 순자님. 오. 저는 빵개예요. 0.5개. 아, 진짜? 하나만 어. 세모예요. 근데 그 어. 기찻길, 네. 그 기찻길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기차가 다닌 거를 생각해서 좋지 않고, 그냥 그 기찻길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아. 0.5고, 어. 나머지는 다 네. X예요. 그 감성 아닙니다. 그 감성 아니에요. 그렇죠.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어야 되거든요. 아니 아까 그 예전 사진하고 비교해서 네. 찍는 그 문항이 있었잖아요. 네. 네네네.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친구랑 아. 어렸을 때 가장 친한 친구랑 그 4-5살 때 찍은 수영장 앞에서의 둘이의 그 우정 사진이 있는데 뭐 부모님이 찍으셨겠죠? 네. 네. 근데 그 뒤에 수영장에 어딘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둘 다 성인이 되자마자 여기 찾아가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영장을 다 가봤어요. 오. 대박. 근데 야외 수영장을 어. 그 뭐 어머님한테도 물어보고 교회도 물어보고 했는데 없는 거야.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도 있고 친구 머릿속에도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운영을 안 하는 수영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없어진 수영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취향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좀 상황 이상한데? 페어 덕후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센터님은 기억 남는 문항 있으세요? 저는 그 희귀한 골동품이나 그런 거 모아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그 있어서 재테크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 대표적인 유물일 거잖아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보고만 있어도 되게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기말 작품 있잖아요. 네네. 세기말 느낌이 드는 작품들, 그 일본 작품들 중에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되게 즐겨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어. 많네요. 그거 있어. 타임캡슐 같은 거 묻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맞아. 그런 것도 비슷한 어. 맥락일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런 거를 인터넷에 보면 너무 신난데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게시물들 있어요. 뭐예요? 뭐 100년 전에 묻어둔 타임캡슐 같은 거 네. 이번에 공개한다고 그런 거 보면 되게 맞아. 신기해. 맞아. 거기 안에 막 보존되어 있는 것들 그렇죠, 보면. 그렇죠. 저 초등학생 때 네. 선생님이랑 묻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 날짜가 기억이 안 나. 언제 다시 할지. 언제 열어야 아. 되는지.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 이때 모여서 네. 이제 딱 모이는 거야. 뭐, 그런 거. 몇 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자 했는데 네. 분명히 했거든요. 어.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한번 말해보세요. 뭘요? 누군가는 겹칠 수도 있겠죠. 친구들아. 지금 저랑 순트님만 신나가지고 유랑이에 공감 못하고 있습니다. 유생님은 근데 유생님은 덕후세요? 어때요? 저도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한 3개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맞아 이런 이 사실 근데 이 문항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제가 좀 더 지원해서 쓴 거라서 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대로 좀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유랑님은 네. 이런 느낌의 그 감정은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네. 뭐 본인만의 이런 공간에 대한 취향이 있어요? 뭐 어떤 공간에 가면은 감흥을 느낀다. 감흥이요? 감흥까지는 크게 이 빈둥님보다 더 흥분해 계셨네요. 느껴본 적이 만만치 않구만. 없어서. 아니 근데 그때 네. 운해 이런 거 보시고 네네네.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맞아요. 자연 자연을 경관을 좋아해요. 좋아하나? 네, 자연을 좋아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의 모습을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그냥 자연에서 네. 자연을 보면 너무 광활하고 역시 사람은 진짜 쓰레기다. 정말 하찮은 거구나라고 음. 느끼면서 그런 데에서 오는 감흥을 좋아하고 딱히 어떤 만들어진 공간에 가서 큰 감흥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폐교 체험을 다 같이 가봐야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이런 폐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를 지방의 한 병원에 가보던가 해가지고 네. 그 곤지암 병원은 네. 네. 철거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쉽게도.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런 폐허들은 왜 철거를 안 하고 냅두는 거예요? 철거하는 것도 돈인데 맞아요. 음. 비용이 아. 또 들기도 하고 굳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찾고 하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폐교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공간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네. 네, 그러면 이제 폐허 탐험 시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폐허 탐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아는 곳이 아니라면은 최소 2인 1조로 움직이셔야 돼요. 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알려진 명승지나 유적지가 아닌 이상이야 뭐 새로운 폐허를 뚫었다. 뭐 폐병동, 폐교 이런 데 가고 싶으실 때는 네. 네. 혼자 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방문하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안전장비,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갖추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네, 뭐 손전등이라든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위에 낙하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뭐죠 헬멧 같은 거 그리고 넘어진 낙상 사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대 갖추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요, 폐허에서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상태 그대로 무서워. 보존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폐허 덕후들만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인데 그래요? 다음 폐허 덕후를 위해서기도 하고 그곳은 그곳 매너야? 그게? 그렇죠. 나는 나를 위해서 나도. 저도요. 좀 부정 탈까봐 약간 귀신 쓰인 거 있을까봐.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덕후들은 역시 다르구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식의 사고가 되지? 폐허라는 곳은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다 개념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유생님이 만들어서 지금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인 룰입니다, 이거는. 어.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페어가 유적지나 명승지처럼 잘 알려진 곳이 아니라면요, 네. 그 위치, 그 페어의 위치는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줄 것.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말 것. 아, 이게 진짜요? 중요합니다. 이건 왜요? 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가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너무 욕심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페어 덕후 커뮤니티 안에서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말 네. 찐 덕후들을 위한 지침이군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둘이 갈 때 애인이랑 가지 않을 것. 왜요? 왜요? 그건 데이트다. 아, 아니 점점 내용들이 누가 만든 거예요? 내용들이 새해 첫날부터 말이야. 그것은 페어 탐험이 아니라 데이트다. 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음. 그래서 네. 그 페어 덕후 사이트에서 저 애인이랑 갔어요 그러면은요, 데이트 잘하셨네요 라고 일한다고 아, 합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구나. 안 해주는 인정 안 거죠. 해주는구나. 예. 전 약간 그런 거 있을 줄 알았어요. 약간 카메라 가져가면 안 된다? 찍으면 안 된다. 이거. 찍으면 거기에 왜요? 막 귀신 같은 거 그치, 나올 그럴 수도 수 있지. 있으니까. 그런 거 신명사진 찍는 거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페어 진짜요? 덕후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실제로 그럼 세계에서 어떤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페어들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페어 덕력이 저희가 좀 약하잖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비교적 안전한 곳만 가볼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관광 프로그램이 있는 곳, 네, 그러니까 페어인데 페어 투어가 가능한 곳, 그러니까 여행사나 아니면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곳들 위주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꽤 알려져 있는 페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곳, 이 세 가지 기준으로 5군데를 정해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우크라이나의 프리피아티라는 곳이에요. 네. 이게 마을인데요. 어떤 마을이냐면요, 1986년도 4월 26일에 여기 지역에서 원자력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전 사고. 네. 어떤 건지 짐작하시나요? 하면 무슨 사고? 뭐요? 체르노빌? 체르노빌? 네, 맞습니다. 아. 네. 무슨 얘기 하나 했던 네, 이 지역이 바로 체르노빌 원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여기가 방사능으로 다 오염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그 HBO 드라마 중에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관광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코스로 가이드를 따라가지고 폐쇄됐던 원자로 주변이나 근무자들이 살았던 그런 마을, 이 프리피아티라는 마을을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방사능이 그럼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네. 좀 그래도 이제 짧게 들어갔다 나오고 하니까 아.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뭐 주워 먹지 않은 이상에는 공기 중에 위험하지 있는 않구나. 방사능은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폐허가던 건물들을 막 둘러보면서 체르노빌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 설명 드릴 수도 있고요. 네. 또 체르노빌에 딱 한 군데의 그 식당이 있대요. 네. 여기서 밥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방사능 피폭이 좀 걱정된다 하시면요, 경비행기를 타고 여기 상공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도 있대요. 네. 그래서 뭐 돈이 좀 있으시면은 이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사진 보내드렸었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 그 패널분들한테는 이 프리피아티 마을에 대한 사진들을 보내드렸는데 네. 생각보다 좀 그래도 뭔가 주는 정취가 좀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 보고 너무 무섭다고 아, 그런가요? 생각했는데. 이 사진을 그 네.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드릴 건데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뭔가 그 아까 설명해준 딱 그 페어의 느낌이 전형적으로 나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인간의 실수로 인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어떤 잔재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가보면서 에너지라는 게 소중하면서도 원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에너지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면서 기술의 어떤 과학 기술의 위험성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네. 좋은 관광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페어 관광지는요, 그 러시아의 사하공화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미르니라는 지역에 미르니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는 곳입니다. 사하공화국은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사는 곳인데요. 네. 네. 여기가 100만 명밖에 안 살긴 하지만 남한 면적의 3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넓은 곳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광산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고 해요. 네. 네.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5%였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생산됐던 다이아몬드가. 네. 네. 근데 지금은 폐광이 돼가지고 생산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부, 그러니까 사하공화국 이쪽에서 여기를 관광지로 개발했어요. 네. 어.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거대한 구멍이 이제 지하로 뚫려 있는 싱크홀 같이 네, 생겼네. 싱크홀 같이. 그러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개미지옥 같은 구멍이 좀 뚫려 있죠. 네. 그 상공에서 촬영했을 때 굉장히 뭔가 여기가 정말 지구 맞나? 라는 느낌이 좀 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예. 묘하게 좀 멋있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밖에서 볼 수 있는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다 떠났겠네요?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씩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아직도. 예. 광산이 이제 닫았으니까. 맞아요. 예. 예전에 저도 음. 그 폐교한 대학교 근처의 동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네. 되게 분위기가 이상해. 음. 그러니까 아마 폐교한 대학교 근처 동네 아니면 그 군부대가 없어진 곳의 근처의 동네들을 가보시면 네. 되게 느낌이 이상한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느낌이 아마 여기 그 광산 근처에도 날 것 같은데 그게 있잖아요. 흔적들이 있잖아요. 네. 되게 번화했던 흔적들은 남아있는데 사람은 없고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느낌이 오묘합니다. 나중에 유랑님 데리고 한번 오토바이 끌고 가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근데 그 오묘함이 긍정적인 오묘함인 거예요, 빈도님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되게 고요하니까 마음이 뭐 안정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차분해진다.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좀 엄숙해진다. 오. 의 느낌? 네. 여기가 근데 앞으로는 무슨 에코시티라 그래가지고 네. 밖에 네, 약간 좀 아. 현대적으로 뭐 개조할 그런 계획이 있나 보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페어는요. 이것도 되게 이제 유명한 페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일본 후지산 근처에 있는 걸리버 왕국 테마파크입니다. 네. 이 테마파크가 과거에 1997년도에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테마파크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던 니카타 중앙은행이 운영난을 맡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금 지원을 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테마파크가 점점점 쇠락하면서 나중에는 폐장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2001년도에 문을 닫아버렸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이 거의 다 이제 폐쇄가 됐는데 여기에 되게 유명한 시그니처 동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이 걸리버가 누워있는 소인국에 가서 잡혀서 누워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네. 그것만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와. 이것만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한 45m 길이라고 해요. 와. 굉장히 대박이다. 엄청 큰 이 걸리버 동상만 이제 누워있는 형태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잘 안 됐던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 그 테마파크 근처에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러 오는 자살 숲이 있었다고 해요. 미쳤다. 네. 너무 무서워. 네. 엄청 유명한 그 어. 아오키가하라라는 곳에 네. 그 자살 숲이 엄청 유명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했겠죠. 네.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 그 옴질리그라고 아시나요? 네. 네, 그 살인가스 테러, 네네. 네, 그로 엄청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랬던 네. 그 옴질리교의 그 본부가 이 근처에 있었다고 진짜? 합니다. 아, 진짜요? 그런 이 두 가지 악재가 또 우와. 겹쳐 있어가지고 미쳤다. 네, 점점 여기가 운영이 안 되겠죠. 네. 가야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원래는 접근을 못하게 돼 있는데 네. 네. 이런 폐허 매니아들, 폐허 덕후들 그리고 어떤 공포 막 탐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몰래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럼 지금도 못 가는 곳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접근 금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갈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도시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화롭고 저는 걸리버도 보면서 여기는 한번 가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얽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도 전 안 되겠네요. 근데 사진 뒤에 있는 이 집들도 테마파크 일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데 이제 이거는 네. 그 철거되기 전에 사진이고요. 예, 지금은 다 철거가 된 상태라고 해요. 네 번째 장소는요, 스페인의 칸프랑 국제철도역입니다. 네. 이 칸프랑 국제철도역은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서 스페인과 프랑스를 이어준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다고 해요. 네. 네. 근데 하필 여기가 국경에 있다 보니까 네. 네. 스페인 내전이라든지 세계대전 이때 여러 번 이제 타겟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괴장과 뭐 폐장 이런 것들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70년도에 여기서 탈선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폐역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건물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여기가. 네. 예. 네. 그리고 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라서 사람들이 여기를 알아본 거예요.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대요.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몰리니까 자연스럽게 투어 프로그램이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 주 정부가 역사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폐역사를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광 프로그램도 만들고 주변에 호텔도 짓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외관은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내부는 좀 많이 허름해졌는데 네. 그래도 외관은 굉장히 아직도 아름답게 네.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페어는요. 영국에 있는 마운셀 바다 요새라는 곳이에요. 네. 와. 네,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이 독일의 어떤 대공 공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공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바다 위에 지었던 그 강 하구에 지었던 그 요새 곳 같은 곳인데요. 네. 네. 이 마운셀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걸 지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예. 이게 7개의 타워가 있거든요. 네. 7개의 타워가 지금은 끊어져 있는데 당시에는 연결돼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럼 뭐 옮겨 다닐 수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여기 건너 다닐 수 있었던 아. 거죠. 그래서 대공포를 가지고 그 폭격기를 격추시키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버려진 요새가 됐고요. 네. 네. 근데 한동안 이제 계속 버려져 있다가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고 있냐면은 여기를 호텔로 만들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시겠지만 호텔 모양이 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UFO처럼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호텔 얘기하니까 그 알포인트 산장이 호텔로 변한 거 알아요? 진짜요? 그 알포인트 촬영지에 나왔던 그 페어 있잖아요. 네. 네. 거기를 호텔로 개조해서 사람들을 유치한다 그러더라고. 음. 빈둥님 가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거기는 개조됐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갈 없는 의미가 거죠. 그렇죠, 없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 바다 요새 보시면은 되게 좀 멋있어요. 약간 좀 녹슨 건물처럼 보기도 하지만 멋있는데요? 의외로 되게 네. 멋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5군데 정도를 소개해드렸고 뭐 패널분들께는 제가 사진을 미리 드렸는데 패널분들은 이 소개해드린 페어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그 이유 혹시 뭐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든다는 게 웃겨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네. 저는 사진상으로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이상적인 페어는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그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여기가 내 머릿속에 있었던 그 페어의 느낌이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네. 이 공간에 가면 그 예전에 느꼈던 오묘함과 그런 이상 야릇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공간은 오히려 그런 느낌보다는 좀 무섭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이런 생각이 더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 걸리버 왕국 테마파크 처음에 봤을 땐 이게 좀 땡겼는데 네. 네. 아까 유생님께서 그런 무서운 맞아요.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난 네. 후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고 그 바다 요새가 좋아 보여요. 특히 이게 호텔로 개조됐다면 전 여기서 사람들 이렇게 숙소에서 떠나서 바다에서 방 하나 이렇게 해놓고 바다 보고 뭐 해 뜨는 거 보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바다 무섭지 않습니까? 바다 안 무서워요? 페어보단 나은 것 같아요. 난 바다가 무서운데? 페어보다는 네. 네. 바다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다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아 근데 그 바다 보고 있으면 네.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거예요 혹시?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나? 아 원래 그렇게요. 그러고보다는 네. 그냥 끝이 없게 이어져 있는 바다의 모습을 보면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심해를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거든요. 네. 근데 꼭 심해가 아니더라도 바다를 쭉 보고 있으면 땅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과는 너무 확연하게 달라서 지금 이 바다 요새도 저는 아까 무서워서 패스했거든요. 정말 다르네요. 저는 이 미르니 다이아몬드 광산 이 구멍 속을 꼭 들여다보고 싶어요. 가볼 수도 있다면 내려가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뭔가 되게 묘하게 무슨 우주선이 안착한 그런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하고 네. 네, 여기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런 컨셉으로 진짜 여행 가면 재밌겠다. 그렇죠.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둘만 생각했어. 그 밖에도 이제 세계에는 굉장히 유명한 페어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페어를 60군데를 소개해 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와우. 그 정도로 엄청 인기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생기셨다면은 유명 페어 이렇게 구글링 하셔가지고 네. 한번 사진들을 보시면은 또 나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2였고요. 네. 그럼 마지막 챕터 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특별하게 내용을 준비한 건 아니고 여러분과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한 챕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소개해드린 5군데 페어만 봐도 어떤 곳들은 뭐 호텔로 개조하고 네. 어떤 곳들은 뭐 다른 현대적 건축물로 개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일종의 뭐 재생 사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페어는 페어 그대로 두는 것들이 더 의미 있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이렇게 새롭게 재생시켜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인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네.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근데 재생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그 건축물들을 흙물스럽게 놔둬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존이냐 아니면 재생이냐 보존이냐 아니면 새로운 개발이냐 어떤 것에 좀 더 가치를 둬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체르노빌처럼 뭔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이거나 그렇게 뭔가 가치가 있는 곳이면 보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살 곳도 부족한데 물론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해도 굳이 이 공간을 남겨두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데 뭐 굳이 남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늘 페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즐기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소수일 거고 물론 소수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오로지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이 페어라는 게 결국엔 그 공간에 있었던 역사나 아니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과 관련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부수고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의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주저함이 없는 것 같은 행동들은 조금 위험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유랑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들은 더더욱 그렇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기억들이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공간들을 한 번씩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공간들의 폐허가 된 공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것과 그 공간이 정말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해서 또 다른 공간이 되는 것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전자의 공간들도 우리 삶에서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조금 있죠. 특히나 지방 쪽은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공간들을 더 찾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공간이나 아니면 제가 다녔던 학교에 무언가가 없어질 때마다 저는 항상 아쉬움을 느꼈었는데 뭐 이런 감정들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그냥 한방향적으로 재생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정도의 인식만 깔려 있어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그 폐허가 되려면 남아야 되잖아요, 그 공간이. 네. 근데 그 공간에 의도가 들어가서 이제 남기자 하면 폐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폐허 탐험대 분들도 그렇게 해서 남은 공간을 찾아다니실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거 비용이 더 든다거나 정말 이 곳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방치된 곳을 폐허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폐허라는 공간은 되게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또는 소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폐허의 의미를 좀 넓혀서 생각을 했을 때가 이제 빈동님이 말씀하신 그런 뭔가 의미나 가치를 가진 공간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개인적인 공간을 떠난다면.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저도 무조건적인 재생이나 개발을 하기 전에 이게 우리 모두의 기억이 담긴 공간으로서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런 장소라고 판단이 된다면 남겨서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장소는 처음으로 돌아가 말하자면 폐허 탐험대 분들에겐 폐허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해요. 한
중도 폐허탐험들도 있어요. 저 온건파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온건파일 것 같은데 네. 그런 적당한 조금 스토리가 네. 반영된 좀 양념이 가미된 네. 폐허들도 좀 음.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인간의 그런 역사나 문화가 결국엔 이야기로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야기에서 시작돼서 이야기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남길 만한 공간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박물관도 시작되고 맞아요. 미술관도 시작되고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전시를 봤는데 그 전시에서 어떤 공간을 소개했냐면 예전 6.25 전쟁 때 그 사상자들을 치료했던 병원이 이제 폐허가 되어서 남아 있는데 네. 네. 거길 가가지고 이제 현대 무용하시는 분들이 춤을 추면서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영상을 전시로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 6.25 사상자들을 치료했던 병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그 당시에 치료했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폐허로 남아 있고 의미가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이 인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남아 있는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요새는 좀 촬영하거나 네. 뭐 뭔가 드라마 맞아요. 세트장이 되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맞아요. 네. 조금 굳이 이걸 다 허물지 않고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쉽긴 하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드렸는데 그 유럽이나 이런 서양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다 보면은 네. 아주 옛날에 지었던 뭐 중세시대 때 지어졌던 건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네. 그리고 뭐 거기는 폐허가 된 그 자리도 유적지로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아시아 쪽 주로 이제 전쟁의 무대가 됐던 아시아 쪽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다 잃어버리고 다 개발해버리고 다 마천루만 들어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모습들이 하나도 안 남아있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에 그러니까 폐허라 할지라도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개발, 무조건 재생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양 같은 경우는 뭐 문화재의 역사가 깊고 조금 보존할 가치들이 있는 것들은 폐허로 남겨두고 그 여행지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워낙 높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데서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도 이런 개발을 조금 초점에 맞춰서 하는 행위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을 텐데 네. 꼭 그냥 그 뭔가를 더 발전시키고 이런 것만이 아까 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끌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오늘 얘기한 폐허 탐험대 폐허 덕후들은 물론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포장하고 어떻게 잘 스토리를 내냐에 따라서 분명히 관광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특히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저는 이게 좀 서울에서도 그래도 네. 한편으로는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에도 맞아요. 분명히 그런 공간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근데 서울까지 안 가도 전 너무 아쉬웠던 지역이 전주에 그 한옥거리 한옥마을. 있잖아요. 아, 한옥마을의 네. 거리 있잖아요. 네. 분명히 10수년 전만 해도 거기가 되게 볼거리가 많았거든요. 네. 한옥, 예전 한옥의 모습이라든지 음. 집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볼거리가 많았는데 최근에 가보면 다 체인이나 맞아요. 그 음식점, 맞아요. 현대식으로 먹자골목처럼 네네, 돼가지고. 바뀌어지고 집들도 현대식과 되게 음. 변형된 형태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발걸음을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존할 만한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쓸모를 다해서 세월 속에 쓰러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거기서 풍겨져 나온 어떤 미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것들만이 주는 가치와 미도 있을 텐데 그것들도 우리가 가치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해봤고요. 네. 연말 선초에 길재라는 그 문인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분의 시조 한 편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편 읊어드려볼게요. 네. 갑자기요? 네, 갑자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화돼 인걸은 간데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은 꿈이런가 하노라. 이 시조인데요. 이게 교과서에서 그 맥수지탄이라는 시조로 네. 굉장히 유명한 시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 고려가 망하고 이제 고려의 수도였던 곳이 이제 터만 남은 걸 보면서 길재가 한탄하는 그런 시조인데
우리가 이 시절을 보면서도 비슷한 정치를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혹은 뭐 번성했던 곳이 이제 쓰러져 가면서 느끼는 정치가 이런 거구나, 그런 한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글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폐허가 주는 교훈이 아마도 저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폐허가 된 건축물과 장소, 공간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울 수 있고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존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에피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한번 여행을 갔을 때 여기가 그 공간인지 몰랐는데 되게 색다르게 느꼈던 지역이 있는데 그게 부곡하와이라고 네. 예전에 저희보다 좀 윗세대 분들이 되게 휴가를 자주 가셨던 그런 테마파크 비슷한 곳이 있어요. 뭐 수영장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가 폐업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를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서 뛰놀았던 우리 선조들이라고 하긴 좀 이상한데 뭐라 그래야 되지? 앞세대? 앞세대들이 조금 느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 공간에 가니까 가면은 덜 번화된 그 공간들도 많고 뭐 관련된 이야기들도 적힌 표지판들도 있고 이런데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느낀 게 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였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번화했던 한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폐업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만에 하나 이 공간 자체가 정말 다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그런 스토리마저 다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냥 공간을 그대로 두는 폐허들의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에피소드고 오늘 얘기해 주신 공간들이 다 해외라 쉽게 가보진 못하겠지만 꼭 그렇게 유명한 폐허가 아니더라도 동네 혹은 가까운 지역에도 분명히 그런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머지않은 시기에 이렇게 3명을 끌고서 한번 가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저는 그동안 폐허에 대해서 조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모르기도 했고 그냥 막연히 정말 그런 귀신의 집처럼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쌤님이 준비해주신 에피소드를 듣고 그러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저기 가는 사람들도 저런 이유 때문에 갈 수 있겠구나를 좀 이해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유생님이 그 폐허를 보면서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거를 느낀다는 그게 되게 지금 공감이 됐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로 로마노에서도 그렇고 저는 또 폼페이 가서도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라진 그 마을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느꼈던 감정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자연 앞에 우린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 앞에 우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지금 뻑적지근하게 휘황찬란하게 서 있는 건물들, 내가 살고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되게 한순간에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러면서 본인을 약간 성찰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엄청 선호하는 장소는 아닌데 특히 그냥 폐 건물이나 뭐 그런 지역은 선호하는 장소는 아니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듣다가 생각난 건데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그런 폐허 탐험대 분들은 진짜 폐허 덕후 분들은 사실 우리가 얘기 나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재밌어서 가는 거죠. 맞아요. 즐거워서 가는 건데 맞아. 물론 그런 마음을 존중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얘기 나왔듯이 되게 가지 말라는 것을 굳이 간다거나 아니면 위험하다는데 안 위험하다고 우기면서 그냥 들어간다거나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행위들은 되게 지양해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그 나중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관련된 폐허를 갈 일이 있다면 꼭 알아보시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폐허에 대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폐허가 주는 교훈이 있듯이 내 존재가 살면서 남긴 자리가 사람들에게 좀 더 선한 가치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에피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진짜 여행을 다녀온 것 같네요.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먹거리 여행에 이어서 폐허 탐험까지 이렇게 이어봤는데 새해에는 좀 걸맞는 에피소드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런 고정관념 버리세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닐까 네네.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이번 새해 조금 상큼하게 페어탐험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한 해 동안 저희 개별교양 환승센터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올해 2023년이죠. 새해에도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같이 한번 보내봅시다. 네. 네. 마지막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볼까요? 그렇게 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먼저 하세요. 하나, 둘, 셋 할까요?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이것도 이상한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